형, 우리가 군대에서 동기로 만났잖아. 그리고 사실 내가 형이랑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나도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로스쿨 입시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군대에서 로스쿨을 준비해서 붙었잖아? 그래서 형한테 로스쿨 입시랑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 이걸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포함해서. 우선 사실 나는 다 알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16기로 로스쿨에 입학한 로스쿨생입니다. 사실 16기면 올해 3월부터 학교에 다녔어야 했는데 제가 저녁이 올해 8월이었어서 3월부터 바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바로 군유학을 했고 그렇게 내년 3월 전까지는 군유학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 입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대도 로스쿨에 떨어지고 났었던 건데 결국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리트 점수도 올리고 면접과 자소서도 거기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동안에는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 학벌, 자격증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려고 하고 면접, 자소서, 토익 이런 것들도 물어볼 건데 형이 리트 점수를 많이 올렸잖아. 그래서 우선 리트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려고 해. 정확히 몇 점을 올린 거야? 그래서 몇 점을 받게 된 거고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공부를 했는지도 같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우리가 재작년 2월에 입대를 했잖아. 그리고 3월 중순에 우리가 있었던 거기로 자대 배치를 받았었던 거고 거기서 리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4월 말부터였지.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그 해에 있던 리트에서 135점 7점을 받았어. 그래서 그 점수로 16기로 입학을 한 거고 이전 22학년도 입시에서는 108점 7점을 받았고 23학년도에서는 115.1점을 받았으니까 가장 낮은 점수로부터는 27점을 올린 거지. 언어 이해랑 추리논증 중에 어떤 걸 더 잘 본 거야? 그리고 각각 얼마나 올린 건지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24학년도에 135점 7점을 받았을 때 언어 이해 표점이 61.4고 추리논증이 74.3이었거든. 근데 이제 언어 이해가 100분위가 97.1이었고 추리논증이 88.7이었어. 그러니까 잘 봤다고 한다면 언어 이해를 조금 더 잘 봤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언어 이해는 100분위가 가장 맞았을 때가 49.8이었으니까 언어 이해 100분위는 50 가까이 올린 거고 표점은 16점 정도 올렸어. 추리는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100분위 30 정도, 표점으로는 11점 조금 넘게 올렸어. 근데 이제 방금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단 말이지. 아니면 요즘 군대에서는 공부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이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육군은 진짜 부대 바이 부대잖아. 그래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간부나 선임들이 바뀌면 또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있던 곳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강원도에 있는 뭐 부대였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간부들이나 선임들이 공부하는 거 가지고서는 할 거 다 하고 하면은 터치는 전혀 안 했잖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 사실 형은 입시 준비하는 동안에는 일과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싸지방에만 있었잖아. 그래서 난 궁금한 게 거기서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점수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은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몇 시간 공부해야 점수가 오르는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거기 일과가 일정하지가 않잖아. 당장 내일 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를 공부했다라고 해서 그걸 평균을 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아예 공부를 못하는 날도 많았고 해도 뭐 10분, 20분 쪼개가지고 한 날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들 다 합치면은 아예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한 최소 2시간? 많으면은 5시간, 7시간 정도? 그 정도는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지. 그래서 나는 그 정도를 하긴 했는데 최소 몇 시간 공부해야 오른다 이건 사실 사람마다 좀 너무 다르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키운다고 할 때 똑같이 6개월을 운동을 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몸이 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왜냐면 사람마다 타고난 것도 다르고 있는 상황도 다르고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세나 강도나 그런 것들이 다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몇 시간 공부해야 점수가 오른다고는 내가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가도 130, 140점 맞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 공부 시간이 사실상 없는 거라고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최소 몇 시간 이상 공부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최소 2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그게 그 당시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최대로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 부대는 훈련이 되게 많았잖아. 형 입시 준비할 때도 KCTC나 호국기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몇 주짜리 훈련들도 다 갔었고 짜잘짜잘한 일주일짜리 훈련들까지 하면 되게 많았잖아. 그럴 때는 공부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근데 나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훈련이 많긴 많았는데 리트 직전에 있던 훈련은 리트 보기 2주 전으로 잡혔었단 말이야. 그리고 면접 전에 있던 훈련은 면접 딱 일주일 전에 끝났어. 만약 리트 다음 주가 훈련이었으면은 출타 통제가 되니까 시험을 못 보러 갔겠지 아예. 그리고 리트 보는 주에 만약에 훈련이었으면은 아마 감이 다 떨어진 상태로 봤을 것 같고 운이 좋았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진짜 더 운이 좋았었던 거는 면접 전에 있었던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날짜가 안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내가 면접 보는 기간이랑 훈련이랑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운이 좋게 그것도 비껴갔지. 근데 만약에 겹쳤으면은 리트 점수를 나름 잘 받고도 면접을 못 보러 갔겠지. 그래서 나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다시 리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형은 리트 점수를 27점을 올린 거잖아. 근데 리트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 리트 신수설이라고. 형은 리트 신수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리트 신수설이라고 하면은 그거잖아. 리트 점수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거든. 전업으로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했는데도 점수가 한 1점 정도 더 떨어졌었어. 근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시험은 점수가 안 오르는 시험이구나. 아니면 이 시험에서 나는 이 점수대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그 이유가 리트 공부가 막연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보통 웬만한 시험에는 시험 범위라는 게 있잖아. 근데 리트는 애초에 적성 시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기출문제 공개되어 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얼마나 공부해야 한다 이런 거를 약간 계획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막연해지는 것 같고. 나도 예전에 제일 힘들었던 게 108점, 115점을 받을 때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출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얘네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지. 이제 그렇게 시험장에 갈 때까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음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갔었어. 그리고 결과를 받았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리트 공부를 하면서 약간 막연함을 느끼고 시험장에 갈 때도 막연함을 느끼면서 가고 시험을 보고 나서는 원치 않는 결과를 받고 나같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쌓이고 하면서 리트 신수설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어쨌든 형은 점수를 올린 거잖아. 그렇다는 건 형은 그 막연함을 해결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한 거야?